AI 사용은 바보가 되는 길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금년도 1학기죠. 그 1학기에 우리 우송대학교 학생이 이런 레포트를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개발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나는 GPT를 쓰며 퇴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IT 융합학부의 IT 보안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렇게 목차를 살펴보면 GPT가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능력 보조인가 능력 대체인가 처음에는 얘가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뭐 굉장히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GPT 사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 부작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습 능력이 정체되고 있었다. 또 비판적 사고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또 결과 중심 사고로 가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개발자의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러한 이 레포트였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GPT 사용을 멈춰야 할까? 이런 또 의문을 갖고 GPT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생성형 AI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정말로 업무 능력, 학업 능력이든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든 업무 능력이든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바보가 돼가는 것 같은데, 퇴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GPT 사용을 멈춰야 할까? 이러한 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용으로 나는 사용을 하겠다. 또 결과물은 내 언어로 내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 또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학습 도구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이러한 그 레포트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AI 의존이 만드는 사고력 저하가 확실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AI 편리함은 인간 사고력의 퇴화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정보를 대신 제공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 생략됩니다. 예를 들면 타임랩스 카메라로 뭐 1초마다 동영상을 1초마다 찍는 타임랩스 카메라 앱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던지게 되면 정말 얘는 순식간에 그러한 앱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제공을 해주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만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거 잘 작동되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AI가 즉시 완성된 답변을 제공하면서 코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답변도 마찬가지죠. 사고 과정을 건너뛰게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학습 기회가 감소한다. 또 인지적 게으름 강화. AI에 의존하다 보면 어려운 사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당장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장기적 사고력이 약화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뭐 하나도 내가 찾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AI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또 기억력 퇴화. 모든 정보를 AI에 의존하면 기본 지식조차 기억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는 새로운 정보 연결과 창의적 사고를 제한한다. 정보 연결이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정보가 단편적으로만 머릿속에 있고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거미줄처럼 엮여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력 저하 사이클이 처음에는 편리하다.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봤듯이 편리했는데 점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사고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의존도가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AI 검증 없는 AI 결과에 대한 신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수용할 경우에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잘못된 의사결정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책임 회피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AI가 그렇게 말했다. 책임 전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최종 판단은 항상 인간의 몫이고 인간이 판단해야 된다. 생성하는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것을 생성하는 것은 AI지만 그 생성된 결과물을 평가하고 또 피드백하는 것은 다시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식 및 사고력이 퇴화하고 있다. 또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 없는 AI 결과를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I 사용자가 겪고 있는 폐단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보게 되면 학술 연구를 오역하는 대학원생들이 AI를 활용해서 외국 논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문 용어의 맥락을 오해석해서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의료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시키는 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해 버리는 그런 것들도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고객 응대 실수, 고객 서비스 팀이 AI로 생성한 응답을 맞춤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이 과제를 표절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논문 부분에서 한번 다룰 건데, 유사도라든가 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사용자 폐단 사례에 속하게 됩니다. 자, 과도한 의존 방지의 필요성은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과도한 의존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적 AI 활용과 인간 능력 발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적 종속성을 방지해야 되고 AI만 의존하면 자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된다. 정보 검증 능력을 유지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검증 AI가 생성해준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검증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은 우리가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결과 검증 방법은 이중 검토, 이게 크로스 체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의심하고 중요한 사실과 주장을 식별하고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인지 살펴보라는. 그리고 결과 검증 방법 두 번째는 소스를 확인해라. 생성형 AI는 출처 확인과 사실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AI는 허위 정보와 참조를 생성할 수 있고 잘못된 출처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 AI 환각 출처에 제임스 앤 스미스 21년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또는 뭐 저널 오브 어드밴스드 컴퓨팅 볼륨 45에 게재된 잘못된 권오수 정보 이런 것들이 환각 출처의 얘기다. 효과적인 소스 확인 방법은 직접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세부 정보를 대조하는 거, 내용을 비교하는 거, 다중 출처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AI 활용 시 권장되는 사용자의 태도는 비판적 사고,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살펴보고 자신만의 지식 체계로 정리하고 통합하고 윤리적 사용과 책임감, 윤리적 고려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속적 학습과 적응. AI를 사용하면서도 내가 AI 그 어떤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그런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협업적 AI 활용 사례를 보게 되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비판적 동료로 활용해서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킨 실제 사례들이다. 소설가와 AI의 협업,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을 지필했다. 일본 작가네요. 작가는 AI 비판을,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하며 더 깊은 문화적 탐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대학 논문지도 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AI 논문 비평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의 논문 초안을 비평합니다. 학생들은 AI의 비판적 피드백을 검토하며 더 깊은 사고와 분석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사례가 나올 건데 또 이런 그 논문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신약 개발 연구팀에서는 이거는 뭐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또 단백질을 분석하는 딥마인드가 그러한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런 신약 개발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디자인 싱킹, AI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 과정에 100개 이상의 대안적 관점을 탐색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인간의 역할 재정리. 그래서 인간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져야 된다.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창의성과 문제정의,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또 윤리적 책임감과 의사결정, 윤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인간상을 재정립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인간의 역할 재정립에서 AI 시대를 준비하는 실천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해야 되겠다. AI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발해야 돼.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해라. 협업적 접근법을 채택해라. AI를 동료로 보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돕는 도구이다. 인간과 AI의 공존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환각과 편향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AI를 쓰면은 바보가 되어가는 건가? AI의 너무 의존성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